빅뉴스죠. 오늘 빅뉴스 트럼프, 김정은, 하노이 담판 결렬 이렇게 됐습니다. 트럼프, 김정은, 하노이 핵 담판 결렬 대단하죠. 대단한 일이 퍼졌습니다. 자, 과연 어떠한 일들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자, 신문에 나온 걸로 보면은 미국은 북한의 영변 핵 폐기 플러스 알파를 원했고요. 트럼프 대통령님은 완전한 비핵화 이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모든 제재 해제하겠다라고 트럼프는 말을 했고요.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영변 핵 폐기 플러스 알파를 원해서 그 알파 때문에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저는 아마도 이미 김정은은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회담에 들어가기 전에 비건 대표가 북한 평양을 가서 김혁철과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2차 정상회담에 대비한 실무 협상을 충분히 다 하고 합의를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 측 비건 대표가 북한에게 영변 핵 폐기 플러스 알파를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다고 이미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도 그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베트남 하노이로 간 겁니다. 새삼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이 플러스 알파를 원한 게 아니에요. 기자가 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왜 결렬이 됐느냐? 자, 이 회담 이런 걸 했을 때 우리는 여러 사람을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입장이 있어요. 두 번째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정치인들의 입장이 있어요. 미국 의회의 입장.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김정은과 이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를 미국의 정치인들은 반은 원했고 반은 원치 않았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이거 타결을 해서 이번 회담이 성공을 해도 미국의 정치인들은 이것을 좋게 받아들여야 될지 나쁘게 해야 될지 상당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늘 얘기를 했죠. 자기가 이 북핵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자기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지 않겠다고 누누이 얘기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을 믿지 않았던 미국의 국회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하고 뒤로 물러나지 못하게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한국에서의 주한미군 철수 못하게 막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제재를 풀지 않는 한 북한 핵폐기 그거 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지 못하게 하는 법률도 미국 국회 하원에 그것이 상정이 됐었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는 북핵이 없어져야만 제재를 풀겠다라고 누누이 얘기해도 트럼프 대통령 말을 시시콜콜 딴지 걸고 비아냥대는 그 틀려 처먹은 민주당 계열의 그 쓰레기 같은 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믿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제재를 풀어주고 뭐 비핵화도 완전히 안 됐는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후년에 대통령 재선을 위해서 쇼를 해서 2차
하노이, 베트남 하노이 회담을 성공적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미국 국민들에게 트럼프의 업적이라고 막 이 선전할까봐 그것이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2차 이 회담을 깨지기를 바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깨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미국 국회 청문회에서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변호사였던 코언을 데려다가 청문회를 했는데 코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여자 문제를 터뜨려 버렸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거짓말쟁이라고 해버렸어요. 하필이면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 트럼프 대통령은 거짓말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자 문제가 있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박을 가한 거예요. 정신적 스트레스를 정치적 공격을 가했죠.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회담을 파탄시키려고 하는 입장에서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파탄을 시키는 방법은 어떤 거냐? 여러분들이 놀랄 만한 것은 뭐냐면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그냥 대충 합의문을 발표했다면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파 미국 국회의원들의 술수에 노란한 하수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자들이 오늘 미국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과 그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님의 정신을 흔들어서 트럼프 대통령님이 미국으로 돌아가면 국민들로부터 욕먹을 거니까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에게 욕 안 먹기 위해서 김정은하고 양보를 해서라도 대충 아무러한 합의문을 작성하게끔 노림수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영양가 없는 합의문을 작성을 하게 되면 그 심리적인 혼란감에서 김정은과 합의문을 작성하게 되면 그 합의문 가지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이 미국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노림수였다. 오늘처럼 회담 자체 합의서도 안 만들고 회담이 완전 결렬하게 만든 것은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이다.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쓰러뜨리려고 했던 그 반대파 미국 정치인들이 한 방 먹은 거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신을 차리고 자기의 원칙을 일단 지켰습니다. 북핵 완전 폐기 없으면 북한 제재 안 푼다. 이것을 지킨 거예요. 이것을 완벽하게 지킨 것을 보여줬습니다. 회담 실패했다 안 했다 이 말 자체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원칙 이것을 확고하게 지켰다. 그러니까 정직한 대통령이라는 것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정치적인 쇼를 하기 위해서 김정은과 뭐 대충 합의문 만들어서 미국 국민들에게 선전선동으로 쇼를 하려는 그런 대통령 트럼프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직하게 자기 원칙을 지켰고 또 미국 국회의원들이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제재하지 말라라고 법률을 만든 것도 지켰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법도 잘 지키고 자기 원칙도 정직하게 지킨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보여줬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진정한 승리자다. 오늘 패배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그 반대파 국회의원들,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을 오늘 같은 날 발표한 그 자들이 패배자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기꾼이라고 말을 한 그자들이 오늘의 패배자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회담을 결렬하고서 오늘 자기의 옛날 변호인이었던 코온이 했던 그 말에 대해서 정면으로 재반박을 해 들어갈 그런 자세를 취했죠. 하나도 본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잘못한 게 없다. 이 오늘 그 국회의원들이 미국 국회의원들이 자기에게 오늘 같은 날 청문회를 해서 자기에게 똥물을 뒤집어 씌운 것은 이것은 마녀 사냥이다. 그러니까 거짓말 조작 선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북한은 북한대로 자기가 맞서 싸우겠다. 그리고 미국에 돌아가면 미국 그 반대파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맞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아주 정직한 그리고 파이팅 정신이 넘치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결렬이 됨으로 인해서 또 엿먹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김정은이 엿을 먹었죠.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거의 죽어갈 상황입니다. 김정은이 죽어가는 이유는 돈 때문이죠. 북한이 제재를 계속 당하고 있어요. 돈줄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싱가포르 회담에도 김정은이 왔었고 비행기 3대를 띄워서도 왔었고 그리고 중국 시진핑도 3번이나 뻔질나게 만나고 문재인도 3번씩이나 뻔질나게 만나고 김정은이 그렇게 북한이란 땅에서 가만히 혼자 앉아가지고 세상을 요리조리 움직이지 못하고 자꾸 중국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싱가포르 갔다 왔다, 베트남 갔다 왔다, 문재인 만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 김정은의 똥줄이 탄다는 겁니다. 돈이 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도 건드리지 않았던 북한 호위 사령부를 걔네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걸 아니까 김정은이 그 돈이라도 털은 겁니다. 그 돈을 털어서라도 김정은의 달러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김정은이 이번 베트남 와가지고 베트남식 북한 개방을 하고 싶어 했죠. 그리고 올 연초에 김정은은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자기의 정권만 권력자 위치만 확인이 된다면 문호를 개방해서 경제 개발을 통해서 북한에 돈이 돌게끔 하기를 원한 겁니다. 핵무기와 경제개발 2개를 둘 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김정은은 압니다. 하나는 포기해야지만 북한 경제가 돌아간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똥줄이 탄 거고 김정은은 살기 위해서 베트남으로 왔죠. 살기 위해서 베트남으로 왔는데 오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비핵화 서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비핵화 서둘지 않을 거고 그러면 북한에 대한 제재가 계속될 거고 자 생각을 해보세요. 비핵화 서둘지도 않을 거고 제재 안 풀 거야. 누가 죽어나냐면은 김정은이 죽어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정은이 베트남에 왔을 때 회담 결렬이 돼서 돌아가게 만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고단수 정책이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이번에 평양에서 베트남 하노이로 가기 전에 얼마나 많이 평양 시민들에게 선전을 해댔냐면 이번 회담에서 엄청난 결실이 있을 거라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미국 대표 비건과 북한 대표 김혁철 사이에 뭔가 이번에 합의문을 발표할 거라고
약속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김정은이 평양 시민들에게 엄청난 선전을 해서 이번에 김정은이 베트남 가서 북한이 경제 개발을 하고 앞으로는 북한이 엄청 잘 살게 될 거고 그러한 결단을 내린 김정은인 위대한 지도자고 뭐고 이렇게 굉장히 선전선동을 엄청 해댔단 말이에요. 펌프질을 엄청 해댄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안 서둘 거야. 제재도 안 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김정은이 오늘처럼 회담 결렬이 돼서 북한으로 평양으로 되돌아가는 김정은 얼굴이 어떻겠냐? 완전히 똥 씹은 얼굴이 되었다라는 거죠. 북한 평양 가서 김정은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미 미국은 좋은 친구이처럼 얘기했고 미국 트럼프하고 회담이 잘 돼서 북한에게 뭔가 경제 번영이 올 것 같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칭찬도 했고 미국에 대한 칭찬도 했고 김정은에 대한 칭찬도 했고 전부 다 칭찬을 했는데 회담 결렬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겠냐 북한 가서 욕을 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죠. 뭐라고 욕을 하겠습니까? 트럼프한테 속았다? 트럼프가 가기 전에는 약속을 다 했는데 막상 갔더니 트럼프가 속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말을 못하냐면은 그럼 김정은 너는 위대한 지도자인 줄 알았더니 속임수에 당하는 머저리 멍청이 바보구나 라고 평양 시민들에게 말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김정은이는 완전히 개털돼서 지금 돌아가는, 완전히 지금 김정은이는 영혼이 박탈당한 상태. 엄청난 충격으로 지금 되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와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손해본 게 없어요. 아무것도 손해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의 평소 원칙, 북핵 폐기 없으면 북한 제재 안 풀어. 이거 솔직하게 자기 입장, 정직한 자기 입장을 확신 있게 다시 보여줬죠. 김정은 완전히 이번에 떡된 겁니다. 완전히 김정은이 떡됐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 이후에 김정은은 태도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영혼이 박탈당했기 때문에 김정은은 뭐 이 밥 저 밥 가리지 않고요. 평양 돌아간 뒤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애걸복걸 할 겁니다. 아마 평양에 도착하기 전에 기차가 평양에 도착하기 전에 기차 타고 가고 있는 그 열차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주 열심히 연락을 취할 겁니다. 제발 내가 평양에 도착하기 전에 뭔가 타협점을 해달라고 그런 애걸복걸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와 비슷한 게 뭐가 있었냐면은 그 싱가포르 회담 때 그 싱가포르 회담하기 일주일 전에 북한이 땡깡 부린 적이 있었죠. 미국의 그 부통령 보고 깡패 거렁뱅이 새끼라고 그 북한의 그 여자 그 외무상 그 여자 하나 있었죠. 그 이상한 여자. 그 여자가 미국의 부통령 펜스 부통령에 대해서 욕을 막 해댔었어요. 미제국주의 승괭이 같은 새끼, 바보 멍청구리 같은 새끼 막 이렇게 욕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안 해. 싱가포르 회담 안 할 거야. 저 새끼들이 감히 미국 부통령 펜스 부통령에게 욕을 해? 회담 안 해? 딱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바로 북한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애걸복걸 해가지고 싱가포르 회담이 열렸던 거 아니에요. 네, 회담을 안 하면 김정은이가 죽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회담 때도 김정은이 세게 한번 나가봤는데 벼랑 끝 전술로 미국을 공격해 봤는데 싱가포르 회담 안 할 거야 하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해. 하지마. 그래서 북한이 원해서 싱가포르 회담을 1차 했던 거죠.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결렬하고 김정은을 그냥 돌려보낸 것은 김정은이 지금 완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탈되어 있는 상태, 영혼이 아주 박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열심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하고 연락하고 그럴 겁니다. 제발 평양에 도착하기 전에 원하는 대로 뭐 원하냐고 내가 들어줄 수 있는 데까지 트럼프 형님 거 들어드릴게요 하고 지금 엄청 쫄라대고 있을 겁니다. 지금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북한의 강경파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 북한 호위부 사령부 그 소속 사람들이 김정은을 살해하고 쿠데타 하려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죠. 그러면 그 북한 군부 내에 지금 김정은에 대한 반대 세력이 그래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베트남 하노이 회담에 실패하고 김정은이 평양에 갔을 때 김정은의 리더십은 굉장한 상처를 입게 되는 겁니다. 김정은 가지고는 북한이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북한에 있는 이 군부 강경파에게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군부 강경파가 김정은이 저 새끼 베트남 갈 때는 굉장히 잘할 거라고 뻥치고 가더니 실패하고 왔네. 저거 족밥 아니야? 저런 새끼가 뭐 우리의 지도자야. 그러고서 갈겨버릴 가능성이 그런 충동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은 지금 더 똥줄이 타게 생긴 겁니다. 미국의 제재를 계속 받아야 되니까 달러는 줄어들어서 완전히 경제가 힘들고 북한 내부에서도 자기의 김정은의 리더십에 도전해오는 그 세력들이 만만치 않고 김정은은 지금 평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 가시방석에 앉으면서 간다라는 것이죠. 김정은은 더욱더 빨리 몰락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많이 알랑방구 끼고 더 죽기 살기로 매달리게 될 확률이 아주 높다. 그래서 이 다음에 3차 회담이 열린다면 거의 김정은은 항복 수준으로 항복 문서에 사인하는 수준의 회담이 될 거다라고 저는 과감하게 확신하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소설이 아니고 제 확신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결렬이 된 오늘 베트남 회담에 결렬이 된 것을 보고 문재인 이 주사파 패거리의 입장은 어떻겠냐? 문재인도 완전히 족밥된 거죠. 왜 그랬냐면 문재인은 원하는 것이 뭔가 조금이라도 합의 문서를 작성하기를 원했어요. 뭐 크게 커다란 합의를 보지 못하더라도 작은 합의라도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늘 했던 것이
빅딜은 아니더라도 스몰딜은 있을 것이다 라고 누누이 얘기해 왔는데 오늘 문재인 패거리들의 이 대가리 수준이 다 들통이 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도 나올 회담이 결렬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어느 하나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도 역시 오늘 거의 영혼이 박탈된 상태로 있을 거다. 영혼이 박탈된 상태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더 난감한 입장이 되었을 거고, 문재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오늘 베트남 회담 실패로 인해서 문재인은 더욱더 할 일이 없어졌다. 도대체 김정은에게 뭘 도와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회담이 결렬됐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북한에 대한 모든 경제 협력이나 이런 거 다 차단입니다. 오늘 회담에서 스몰 딜이라도 있었다면, 합의 문서라도 있었다면 문재인이는 한국 내 주요 언론사를 동원해서 선동을 해서 북한과의 남북철도, 북한과의 도로개통, 북한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이거 연일 언론에서 터트려가지고 대북 경협을 밀어붙이려고 다 플랜을 짜놨었는데 이게 다 수포로 돌아갔다. 뭔가 지금 제 방송에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문재인은 국내 정치에서 권력형 비리가 너무 많이 터지고 있죠. 김태우 비서관이 폭로한 것도 있고 김경수 드루킹 문제도 심각한 거고 환경공단 이사장 인사 개입한 것도 심각한 거고 문재인 사위가 그것도 이상한 거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국내적인 입장에서 문재인은 거의 코너에 물려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5.18 전쟁을 선포를 했던 거고 또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북한과의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로 정치적으로 자기가 입지를 회복하기 위한 돌파구로 이 베트남 회담을 기대했었는데 그게 다 박살났다. 다 박살났다. 그래서 문재인은 내일 국민들에게 말할 건수가 아무것도 없어요. 개성공단 재개한다는 말 할 수도 없습니다. 금강산 관광한다는 말 할 수도 없어요. 북한에 지원한다 이거 할 수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결렬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봐주겠습니까? 대북 경협을 하면은. 제가 보기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결렬을 한 것은 의도적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미국 측 대표 비건하고 북한 측 대표 김영철하고는 합의가 어느 정도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영변 핵 플러스 알파 이런 거 다 됐었어요. 다 됐었는데 김정은은 공산당이잖아요. 공산당을 이기려면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먼저 속이냐 김정은이 트럼프를 먼저 속이냐 여기에 승패가 걸려있다라고 제가 말한 적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산당을 대하는 자세가 오늘 이 수법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직한 입장을 취한 거지만 김정은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도록 술수 아닌 술수를 놓은 거죠. 회담 결렬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일타 쌍피 이런 거 있죠.
회담 결렬로 통해서 김정은 연맥이고 문재인 연맥이고 시진핑도 좋지 않은 영향을 얻을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인 쇼를 위해서 국가 간 정상회담에 대충 그냥 겉보기만 화려한 그런 합의문을 작성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확실하게 보여준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뭐 실패는 한 거는 아니지만 성공도 하지 않은 거라고 많은 언론인과 전문가들이 말하지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100점 만점에 100점 승리를 얻었다.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로써 김정은의 권력도 급속도로 약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문재인도 급속도로 약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내일 서울 광화문에서 촛불들이 문재인 퇴진 촛불을 든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좌파들도 문재인 퇴진 촛불을 한다면 아주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게 이제 카운터 펀치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보다 더 큰 핵시설 증거를 제시해서 김정은이 깜짝 놀랐다. 미국은 다 아는 거예요. 미국은 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회담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정은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 손미경님 들어오셨나요? 우리 손미경님의 정성스러운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손미경님의 어저께 후원을 해주셨는데 제가 어제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우리 손미경님의 정성스러운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순희님, 감사합니다. 정규재가 이번 미국 회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나 봤더니 어저께는 트럼프 한국 배신하나 이런 방송을 했어요. 역시 정규재 아니랄까봐 같은 말이라도 트럼프 대통령 한국에 어떤 정책을 취하나 이렇게 제목을 달아도 되는데 한국 배신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 배신한 적이 있습니까? 정규재는 누구 배신한 적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정규재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입장을 더 원칙적으로 정직하게 지켜나가는 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 배신한 거 나는 여지껏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정규재는 행동을 하는 거 보면은 뭔가 아리까리한 거 굉장히 많아요. 5.18에 대해서도 한국 군대 제대한 사람들이 장갑차 몰 수도 있지 그런 헛소리를 하는데 그러면 5.18 유공자들 중에 아세아 자동차 습격해서 장갑차 몰았던 사람이 분명히 존재해야 합니다. 근데 그 사람 안 나왔잖아요. 정규재는 중요한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 우파 국민들을 배신한 적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중요한 시기에 우파에게 죄를 뿌리는 인간이 있었으니 조갑지혜, 정규지혜. 어저께도 하루 전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서 트럼프 배신하나 이따위로 제목을 달고 방송을 했어요. 거기다가 어저께 또 뭐라고 했냐면 북핵 폐기 못하면 한국도 핵무장 불가피. 트럼프 대통령이 배신할 걸 예상하고 한국 핵무장하자 이러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한국이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중국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러시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한국이라는 이 작은 나라가 이 국방력도 제일 약해요. 러시아랑 싸우면 한국 집니다. 중국하고 전투 벌이면 한국 집니다. 일본하고 전쟁해도 한국 져요. 당연히 미국하고 전쟁하면 한국 지죠. 아니 국방의 무기로 싸워도 어느 나라도 이길 수 없는 이 작은 한국이 강대국들 러시아,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을 무시하고 핵무장할 수 있다? 이거 도른 거죠. 정신이 이상한 자가 아니면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망상에 집착해서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은 이거 아주 좋지 않은 겁니다. 핵무장 하려고 했다가 전쟁이라도 나면 대한민국 청년들, 군대 가는 청년들 얼마나 많이 죽겠습니까? 좀 생각을 하고 말해야 되는데 그냥 막 생각도 안 하고 씹으려대요. 이자는 정말 그 방송 접고 말이죠. 저기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이자는. 자, 뭐 기자들이 신문에 한반도 정세 시계 제로, 미국하고 북한 기싸움 하면서 장기전 펼칠 듯.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하고 북한 기싸움 안 된다고. 이미 김정은은 기가 다 빠졌다. 문재인도 오늘 협상 결렬로 기가 다 빠졌다. 기가 충만하게 있는 사람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뿐이다. 이미 미국하고 북한 싸움의 결말은 났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님 승리, 북한 패배, 문재인도 패배. 이미 다 나왔어요. 뭐가 시계 제로야? 시계 제로는 이거 기자들이 말이죠. 이 통찰력이라 그러나 그 베트남에서의 하노이 회담 결렬이 딱 오면은 이 앞뒤 정황을 잘 재서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전개될 거다라는 그 예지력, 통찰력, 분석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레기들은 이 영혼이었기 때문에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북한 김정은 사이의 회담 결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 트럼프 대통령님의 입장과 100점 만점에 100점 승리, 미국 정치인들의 야비한 행동, 그 다음에 김정은은 지금 열차 타고 가면서 똥줄이 빠지고 있다. 문재인도 오늘 완전히 광탈당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어떤 전문가도 저처럼 분석해서 오늘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거기다가 기자가 이렇게 썼죠. 결렬 낌새 못 챈 청와대. 결렬 낌새를 못 챘어요, 청와대는. 다 바보들만 앉아 있으니까 낌새를 못 쳤죠. 제가 만약에 청와대에 있었으면은 저희가 이런 얘기 미리 해줬을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큰 타결을 원해? 아니에요. 트럼프는 정상적이고 원칙적인 타결을 원했을 뿐입니다. 커다란 타결을 원한 게 아니에요. 자, 김정은의 영혼이 박탈당한 것이 여기 기사 나오죠. 김정은 회담 결렬 뒤 숙소에서 두문불출. 김정은 완전히 지금 넋이 나가 있을 겁니다. 머릿속이 엄청 복잡해져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떻게 다시 꼬셔서 오게 하지? 북한에 돈이 말라가는데 돈을 어디서 마련하지? 북한으로 돌아가면은 군부 강경파들이 자기한테 총 들고 쿠데타 하려고 그럴 텐데 그거 어떻게 막아내지? 이거 중국에다가 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데 나 이거 어떡하지? 엄마! 엄마, 나 어떡해? 지금 김정은은 누가 옆에서 조언해 줄 사람이 없어. 김정은 완전히 멘탈이 나갔어요, 정신이. 아마 얼이 다 빠져 있을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을 한 거예요. 다 이걸 생각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여기서 협상 결렬을 했을 때 김정은은 어떤 꼬라지가 되고 문재인은 어떤 꼬라지가 되고 미국 정치인들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그 야당 정치인들 꼬라지는 어떻게 돼가 되고 그 수를 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북한은 어떻게 되고 문재인은 어떻게 할 거고 자기를 반대하는 미국의 야당 정치인들은 어떻게 할 거고 그거를 다 consequences를 다 생각을 한 거죠. 이쪽 수 저쪽 수. 그렇게 수를 계산을 하고 어느 쪽이 더 트럼프 대통령에게 빅토리 굉장히 큰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게 뭘까? 핵폭탄을 터뜨리는 것보다 더 상대방을 확실하게 죽이는 것은 영혼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영혼을. 정신을 얼을 빠지게 만드는 게 가장 훌륭한 거죠.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늘 애용해서 읽었던 중국의 고전 손자병법이죠. 손자병법은 그것을 원하는 거잖아요.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그 전쟁을 굉장히 최고의 전술이라고 전략이라고 손자가 말한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그것을 쓴 거죠. 회담 결렬이라고 하는 단어 네자 가지고 글자 네자 가지고 김정은 완전히 죽여버린 거. 문재인도 지금 술 먹고 완전히 박살나 있고 비상태세로 지금 청와대에서 참모들하고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미국 대통령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그거 알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대사관에 연락하고 도대체 그 트럼프 대통령 측근과 연락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생각으로 오늘 회담 결렬을 했는지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북한과 회담을 진행할 것인지 그거 알아오라고 정보 알아오라고 엄청 쪼을 겁니다. 근데 다 틀렸어요. 제가 다 얘기해 주잖아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잖아요. 김정은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자살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자살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아니면 열차 타고 가다가 총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이다. 아니면 북한 평양에 도착한 첫날 밤에 총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이다. 김정은은 지금 뭘 없어요. 이제 없어. 완전히 개털된 겁니다. 자, 트럼프 옛 개인 변호사 코온이
미국 하원 청문회 출석해서 오늘 증언을 했죠. 러시아와 내통한 증거는 없다. 그런데 그 얘기를 했죠. 뭐 네 가지 거짓말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성추문, 무슨 뭐 성추문 했다. 이거를 이 코온이라는 애가 이제 떠들어댔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녀 사냥에 불과하다. 마녀 사냥. 그리고 이자가 옛날에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을 했었다면은 남자가 의리가 있어야죠. 신뢰가 있어야지. 그 자기랑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옛날에 그래도 자기에게 변호인과 의뢰인의 관계로 그래도 신뢰 관계를 가지고 살았으면은 좀 솔직하고 정직해야죠.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에서 회담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청문회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을 흔들어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완전 떡됐어. 너 이제 미국 오면 미국 국민들한테 완전히 박살날 거야. 트럼프의 정치적 네 자리가 굉장히 약해질 거야. 이런 메시지를 주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이런 그 추문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미국 시민들에게 실추된 인기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김정은과 엉터리 같은 합의문을 작성할 수 있게끔 이 충동질을 한 게 오늘 하원 청문회의 의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 안 넘어간 거예요. 늘 자신 있고 정직한 자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김정은과의 회담은 회담대로 결렬시키고 코온이 이렇게 하원 청문회에서 말한 거는 미국에 돌아가서 당당하게 내가 맞서 싸우겠다. 아주 이런 그 자세가 이 결기에 차고 확신에 찬 이런 모습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이고 오늘 그런 것에서 또 이 정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뭐 여자 성폭행 얘기를 터뜨리고 거짓말을 했고 뭐 이것을 막 이렇게 터뜨리면은 쫄려가지고 말이죠. 이거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지 해서 김정은하고 야 대충 그래 우리 합의문 해가지고 미국 시민들에게 내가 이 정치적인 업적을 남겼다 역사적 업적을 남겼다고 쇼를 하려고 거기 악마의 손을 잡을 수도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손을 잡지 않았다. 이 자는 악마의 눈수심이다. 악마의 손가락질이다. 이렇게. 제가 오늘 근데 사실 말이죠. 이 방송을 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방송하는 화면이 스마트폰 가지고만 방송합니다. 그전에는 늘 노트북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것은 제가 이제 지금 상황이 집에서 노트북 가지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하는데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왜 결렬을 했을까? 그리고 왜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쟁이다, 사기꾼이다, 옛날에 성추행했다 이런 하원 청문회 기사가 왜 나올까? 그래서 김정은도 생각하고 문재인도 생각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제가 방송드렸던 그러한 결론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코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인종주의자다, 사기꾼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건 말도 안 되죠. 인종주의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죠. 인종주의자. 사기꾼. 이 사기꾼도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2016년 10월 24일에 손석희가 거짓 태블릿 PC 발표했을 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무당 구술하는 사람, 무슨 영양제 호르몬을 맞는 사람, 비아그라 그거 주사를 맞는 사람, 이상한 소리들 엄청 해댔잖아요. 이 코온도 오늘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결렬을 한 것은 코온의 폭로가 영향을 미쳤나? 전혀 미치지 않았습니다. 원래 플랜에 있었던 것뿐이에요.